안녕하세요. 구남초 왕년 장고은입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별로 나갈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예쁜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고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유적지가 궁금합니다. 꼭 소개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음이 큰 키다리쌤 김종혁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재밌는 역사 나들이 집콕 역사체험. 오늘은 고은 친구의 사연에 맞춰 가을하면 생각나는 유적지로 떠나볼 텐데요. 아름다운 단풍으로 사랑을 받는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이곳 정동에서 대한제국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개화기 정동은 조선 정치 외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각국의 공사관이 들어서고 외교관들이 조선의 정세를 살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독립운동을 도왔던 정동제일교회,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근대식 학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등은 당시 신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강제 체결된 을사조약의 현장인 중명전과 일본의 위협을 피해 고종황제가 피신했던 구러시아 공사관 등 화려한 정동의 이면 속 역사의 아픔 또한 느껴볼 수 있습니다.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며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 고종황제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것, 즉 아관파천을 1896년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 세력 균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산림처벌권, 광산채굴권 등 경제적 이권을 빼앗기는 결과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덕수궁 뒤편에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어지는 120m의 길, 바로 고종의 길입니다. 짧은 길이지만 한밤중 일본의 눈을 피해 궁녀의 가마를 타고 몸을 피했던 고종황제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더욱 길게만 느껴집니다. 이곳을 걸으며 역사적 아픔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짠! 저는 지금 덕수궁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19세기 후반 조선을 독자적인 나라로 만들고자 고종황제가 정한 국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이 덕수궁에는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고종의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대한제국으로 떠나보시죠. 고고! 대한제국의 정궁,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 정전은 궁에서 가장 큰 건물이자 중심을 의미하며 국가적 의식과 행사들이 치러진 곳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정이란 뜻의 중화. 조선을 두고 세계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 당당하게 자리 잡겠다는 대한제국의 의지를 그 이름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중화전에는 다른 궁과는 다르게 황제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답도입니다. 왕이 다녔던 길, 답도의 돌 위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봉황이 아닌 황제의 상징, 용을 새겨 넣어 그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문설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은 빨간색으로 조선의 왕들은 평소 빨간 골룡포를 입었는데요. 이곳 중화전엔 황제의 색인 황금색을 사용해 대한제국의 정궁으로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무입니다. 불을 끄는 용도로 사용됐던 드무에 새겨진 글씨 만세. 만세는 중국에서 황제를 위해서만 쓸 수 있던 단어로 조선은 천세라는 말로 대신했는데요. 고종은 즉위 이후 만세라는 표현으로 바꾸며 대한제국이 황제국임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아마 대한제국이 없었다면 3.1 만세운동 때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가 아닌 대한독립 천세를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짠! 저는 지금 정관원에 와 있습니다. 이국적 느낌이 무의심 풍기는 이곳은 덕수궁 내 서양식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처럼 덕수궁이 다른 궁궐과의 차이점은 과거와 현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건축가 사바티니 설계하여 지은 정관원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둥, 철제 난간 등 서양적 요소 속 한국적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소나무, 사슴 등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금속 난간, 고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천도 복숭아를 물고 있는 박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관원은 고요하게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연애를 즐기기도 하고 잠깐의 쉼을 가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종 황제는 커피 마니아로 궁중 달해의식에도 커피를 사용했을 만큼 그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쓴 커피조차 달게 느껴질 정도로 열강의 틈바구니 속 치열하게 고민했을 고종 황제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고종은 덕수궁을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삼고 황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는데요.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석조전입니다. 중화전 뒤편에 위치한 전통 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석조전.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의 석조전은 이오니아식 기둥 양식 등 18세기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무늬, 오얏꽃을 새겨 넣어 근대 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한제국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석조전 앞 분수대에는 4개의 물개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 조각상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20년대에 찍은 석조전 사진 속 연못에는 대형 거북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석조전 서관이 1938년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연못을 메우고 타원형의 분수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에 의해 거북상이 물개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거북상은 고종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과 함께 덕수궁의 상징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석조전은 1910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그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 고종은 이곳 석조전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광복 후 이곳 석조전은 회담장으로 바뀌어 현대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역사적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의 결과 남북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담고 있는 이곳 석조전이 아픈 현대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김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진고 어린이 청소년어회원 장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저희는 가을에 어울리는 유적지를 따라 고종 황제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고은이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뭔가 전통 건물 하면 한옥만 생각했는데 석조준 같이 궁안에 서양식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맞아요.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을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디자이너로 활동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어떤 걸 디자인하셨는데요? 바로 이 태극기를 최초로 디자인했답니다. 백성을 뜻하는 흰색,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 임금을 뜻하는 붉은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어 이 태극기 속에 국민일체의 사상을 담고자 노력했는데요. 바로 이 데니 태극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랍니다. 오늘은 이 데니 태극기 무늬를 염색하여 나만의 역사 에코백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먼저 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꾸미게 될 에코백과 데니 태극기 모양의 스텐실, 물감, 그리고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모양대로 염색을 할 수 있는 염색 색종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드라이기와 다리미, 가위, 풀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먼저 에코백 안에 두꺼운 종이를 넣어 물감이 배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스텐실 시트지의 뒷면의 윗부분만 접은 후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세요. 빨간색 물감을 덜어낸 후 스펀지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태극기의 반원 부분에 톡톡 두드려주세요. 물감을 많이 묻혀 두드리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 번 두드려서 작업해주세요. 파란색 물감도 똑같이 덜어내어 나머지 부분도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물감이 묻었으면 시트지를 떼어낸 후 드라이기를 이용해 말려주세요. 식물 전용 물감이라 열을 가하면 물을 묻혀도 지워지지 않으니 조심해주세요. 다음으로 여기에 나만의 감성을 더해볼 텐데요. 저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 무늬를 인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전통 무늬 도안은 문화포털 사이트에 가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염색용 색종이를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주세요. 빈 종이에 배열한 후 풀로 붙여주세요. 뒤집어 에코백 위에 놓은 후 종이를 덮어주세요. 다리미를 가장 높은 온도로 예열한 후 5초 간격으로 두세 번 힘껏 다려주세요. 압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염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조심조심 다림질 해주세요. 짜잔! 나만의 멋진 역사 에코백이 완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를 새겨 넣어 뜻깊고 또 나만의 에코백을 디자인할 수 있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만의 역사 에코백 집에서 함께 만들어보세요. 안녕! 안녕!